저는 이제 이 영화제 프로그램으로서 영화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늘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로운 영화가 없을까,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영화가 없을까 늘 찾게 되거든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본 두 편 중 한 편의 영화가 이제 바로 오늘 보신 내연이 전지현과 나입니다. 또 한 편은 올해 경쟁부분에서 상영되는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올해 무주선골영화제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아마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주선골영화제가 영화제를 9년간 하면서 9번째 하면서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오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첫 영화제였고, 내년에는 이런 고민을 제발 안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을 많이 모신다는 것 자체가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좀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심어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으로 영화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마침 원래 감독님만 오시기로 하셨는데 한 분이 더 영화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화의 감독님이신 박윤진 감독님하고, 그리고 레렐, 영화는 안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영화 시작 전에 뵀는데 영화에 나오신 것과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승민 평론가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세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 산골영화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다 옆에 서 계시고 영화 속에서 다 만났던 분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실물로, 그죠? 이 특별한 영화예요. 온라인에서 만나고 게임에서 만나고 또 스크린으로 만나고 여기 또 현실 공간에서 또 만나고 우리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감독님과 그다음에 레렐님 같이 모시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앉아서 같이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네. 그럼 저희도 앉아서 간격을 너무나 띄워서 이렇게까지 간격을 두니까 제가 이렇게 뵙지를 못하겠네요. 먼저 감독님 소개 먼저 인사말 하고 레렐님 같이 인사말 하면서 저희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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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내연이 전지현과 나를 연출한 박윤진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는데 같이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연이 전지현과 나에 출연한 기드원 레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너무 처음인데 진짜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재밌게 얘기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여기를 찍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까 프로그래머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어떻게 하면 관객을 적게 만날까, 그러나 가장 밀도 있게 만날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QR코드 찍어주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상황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다 같이 감독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QR코드 하자마자 질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먼저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영화 제목의 이유가 뭘까요? 라고, 영화 제목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시 말해서 감독님의 아이디인 거잖아요. 네, 감독님의 아이디도 그렇고 길드의 아이디도 그렇고 너무 이름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지현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낚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했는데, 감독님 아마 영화의 제목을 경유해서 감독님이 영화 속에서의 감독님의 아이디
그리고 길드의 아이디. 돌쇠는 전 계속 마님은 돌쇠에게만 밥줘잖아요. 쌀조로 헷갈렸다가 계속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배우 전지현 씨의 되게 팬이었어요. 지금도 팬이지만 그때 그래서 언니가 전지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디를 내 언니 전지현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영화 제목은 그 내 언니 전지현이 게임 속에서 사는 뭐 모습, 뭐 성격이라든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실제로 제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그래서 그 게임 캐릭터가 사는 세상하고 제가 사는 세상을 조금 뭐 비유나 비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영화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길드명은 이건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길드 부 길드 마스터 오빠가 지어준 건데 일단 이렇게 막 7, 8년씩 할 줄 모르고 약간 좀 아무렇게나 지은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영화 제목들도 있었고 그냥 뭐 다양한 제목 후보가 있었는데 이 이름이 그냥 가장 웃겨서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을 영화 속으로 빗대어서 보면 저희 80년대 때의 에마 부인 시리즈와 같은 이런 그 마님은 돌쇠에게만 쌀줘, 밥줘 할 때 약간 그런 연상을 하게 돼서 지금 보면서 깔깔깔 웃게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자꾸만 영화와 연동돼서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렐님한테도 같이 이야기 좀 드리면 레렐님께서는 이 영화 이제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영화를 찍겠다고 처음에 네. 내 언니 전지현을 만났을 때 이런 작품을 찍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응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까지 보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사실 영화를 출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졸업 작품으로 이런 영화를 찍을 건데 재능 기부할 사람을 구한다 해가지고 제가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이 친구의 그림을 그려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출연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림으로 이제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엔 재능 기부를 했었다가 저도 근데 그 당시에 학생이었고 같이 졸업 작품을 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면서 그 카페에 이 친구랑 같이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같은 이제 길드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면은 나 출연을 하겠다. 그때만 생각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출연하겠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서 쉬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상영한다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일 때문에 못 갔었어요. 서울을 당시에는. 그래서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많이 아쉬웠었고 나중에나마 이제 광주에서 상영을 했을 때 봤는데 저는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예상하지 못하게 다들 제가 보기 전에 다시 게임 많이 들어가면은 레렌 너무 잘 봤어요. 영화 잘 봤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되게 막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많이. 그래 봤는데 생각으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저도 너무 어려운데 되게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었고 너무 이 친구 사실 고마워요. 이런 자리 오게 된 것도 사실 너무 고맙고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쭉 같이 했던 작업들을 또 작업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또 만나고 작업으로서도 아까 재능 기부라는 말을 썼는데 서로 돕기 위해서 같이 했던 일들이 또 하나의 작업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교차들의 회로들이 사실 영화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영화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저는 너무 부럽다. 저들의 관계들을 어떻게 저런 관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나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부럽고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또 들려주신
질문들 중에 제작 기간과 제작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질문해 주셨는데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도 제작 기간, 제작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에서부터 장편으로 영화제 장편의 방식과 또 극장 개봉의 장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각자 영화의 포맷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그 다음에 영화의 플랫폼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경유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주가 종착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왔던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시작하면서 흘러가는 이 영화의 인생과 또 게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게 묘하게 닮아있고 같이 또 매칭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독님께서 이 제작에 대한 흐름들이나 영화들이 이렇게 쭉 사실 개봉 버전과 제작 버전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그 졸업 작품으로 찍기 시작했던 작품이어서 이제 첫 완성작이 40분 정도 돼요. 근데 그 40분짜리를 편집하고 나서 다큐멘터리가 참 재밌는 게 일이 자꾸 편집하면서도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뒷얘기를 뭐 단독판으로 소장을 하든 아니면 뭐 영화제를 내든 한번 붙여보자 쭉 찍어서. 근데 그 당시에 40분짜리를 찍고 나니까 팀버그가 생겼고 노조를 찾아가게 됐고 또 유저 상담실도 방문하게 됐고 이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제에는 70분짜리를 내보자 장편으로. 그래서 이제 영화제에는 70분짜리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70분짜리를 또 공개하니까 이번에선 또 넥슨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그냥 뭐 소장용이 되더라도 그냥 찍어서 붙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운이 좋게 또 개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 버전을 개봉 버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봉 버전까지 이렇게 그냥 있었던 일들을 쭉 붙이게 된 거예요. 물론 영화제 버전과 그 개봉 버전의 편집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 딱 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 개봉 버전이 그냥 뒷부분에 이야기를 더 붙인 건데 편집이 딱 한 군데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노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른데 영화제 버전에서는 그 넥슨 노조에서 이뤄낸 것들 실질적으로 노조가 생기고 나서 무슨 일들을 이뤄냈는지 그 업적에 대해서 좀 내용을 넣었었다면 개봉 버전에서는 업적들을 빼고 처음에 이 노조를 왜 만들었는지로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제일 처음에 미디액트에서 진행을 먼저 하셨던 부분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미디액트에서는 몇 분 버전으로? 미디액트에 낸 버전하고 졸업영화제 버전하고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영화과를 다니면서 또 외부에 있는 미디액트에서의 그 제작 워크숍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도 좀 실질적으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졸업영화 때 처음 수업 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솔직히 너 또래들만 볼 것 같고, 물론 그때 이렇게 영화 커질 줄 몰랐으니까 기획안도 좀 부실했겠죠. 그래서 너 또래만 볼 것 같고 그 게임 화면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일 것 같다. 근데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왜냐면은 너무 애정을 썼고 그 기획을 하던 그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일렌시아 얘기를 그 남들 앞에서 꺼내는 것 자체도 되게 큰 어떤 용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반응이 안 좋아서 그 미디액트의 다큐멘터리 수업 그 워크숍 과정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강을 하는 거죠. 약간 학교를 피해서.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미디액트에서도 선생님이 2분 계셨는데 그냥 너무 무조건적인 어떤 칭찬과 응원을 해주셔서 그냥 그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멘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 선생님들 아니셨고 미디액트로 갔던 거였죠. 네.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류 메인스트림에서 일단은 제작을 했으나 거기서 밀려나서 미디액트로 가서 미디액트에서 또 잘 되면서 다시 주류로 가게 된 이 영화의 모습이 약간 일레시아하고도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아도 영화 속 관계들의 공감이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솔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감독님이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계기와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마 이제 유사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방금 답을 해주셨고, 또 레렐님은 이렇게 평소 하시던 게임에 관한 영화를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부분들이었나라고 했는데, 아까 했던 질문들과 이제 연장선에서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지,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작업들에 나의 일레시아를 영화로 만드는 것에 내가 참여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가 연결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레렐님 너무 귀여우세요 이런 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들보다 생각나시면 또 이야기들을 계속 나름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질문 올려주시고 이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모아서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모아서 이 질문을 좀 던지는 방식들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영화에서 그 일레시아 제가 이제 그 아까 영화과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같이 들어갔던 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의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서 게임을 보는 스크린의 이미지와 합치시키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만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게임의 이미지들을 그냥 보여주는구나, 스크린을 통해서.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게임의 이미지이자 스크린 이미지가 같이 동일화시켜져 버려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 게임을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지금 모니터에 게임을 보고 있는 것인가, 스크린에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교차를 하게 되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여러 선택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게임을 영화 속에다가 담을 때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그렇게 담는 방식들이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예 다이렉트로 이제 스크린 안에서 게임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아까 그 멘토들이나 혹은 뭐 지도 교수들의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됐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요? 정말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반 기획에서는 사람들을 아예 등장시키지 말고 영화 전체를 게임 화면으로 구성하는 어떤 기획도 있었고,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다 영화 뒤로 빼고 이제 초반에는 게임 캐릭터만 보여주다가 서서히 한 명씩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실제 사람들이 나오다가 뒷부분에는 캐릭터로 다 바뀌어서 보여준다든지, 뭐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정말 그런 어떻게 이걸 보여줘야 되지만 고민하고 내용에 고민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냥 제일 익숙한 방법, 그냥 사람과 게임 화면에 같이 등장을 시키고, 또 이게 이상하게 저는 어느 날은 모니터를 더 많이 보는 날이 있거든요, 현실보다.
그러면은 저에겐 게임 화면이 낯선 어떤 게임 화면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는 공간인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재밌는 영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누가 뭐 이해를 하고 이런 고민을 잠깐 뒤로전으로 미루고 그 고민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딱 봤을 때 자꾸 보고 싶고 재밌는 영상들을 내가 한번 편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편집 시도를 하다가 그냥 교차로 사람도 등장하고 게임 화면도 서서히 등장하는 식의 편집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스크린을 바라보는 느낌이 연애 영화와 되게 달라서 그게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하고 아까 또 어떤 새로움을 만나게 하는 느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제 레릴님한테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레릴님이 이제 그림을 아직 계속 그리고 계시는지라고 하는 질문, 최근 근황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건 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레릴님 부모님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보셨다고 한다면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도 게임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가지고 계시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쭤봐 주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그림을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제 약간 인생사 같은 게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저도 좀 현실을 바라보자 해가지고 사실 아마 그때 얘기했을 때부터 그림은 계속 취미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은 이제 취미로도 꾸준히 그리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직 영화를 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가 처음에 이제 딱 정식으로 개봉됐을 때 다른 이제 일렌시아에서 만난 새로운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인분들도 영화를 보고 일렌시아 게임을 들어와서 저를 만나고 같이 친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이거를 우리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매들한테 이거 얘기해도 될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반응이 아니 그거는 얘기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부모님은 이거 지금 제가 이 친구만 만나러 온 줄 알지 여기 영화제 오늘 끝나는 것도 아직 모르세요? 아직은 그렇게 막 내가 게임 일 다큐에 출연을 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게임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동생이 있긴 한데 동생도 게임을 하는 걸 보면은 와서 뭐라 하시거든요. 나이 먹고 그렇게 게임 컴퓨터 앞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근데 아무래도 어른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게임은 좀 나쁘고 안 좋은 거다, 중독된다 이런 식으로 본 시각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이건 평생 저 죽을 때까지 아마 숨기고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또 영화처럼 어느 날 보고 오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한번 슬 틀어놓고 마루에서 틀어놓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방법도 한번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번 해보셔도 그거는 아마 제가 언니가 2명 있는데 언니 한 명한테는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게임 친구가 있는데 내일 다큐에 출연을 해가지고 개봉을 했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냐고 약간 반응이 되게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사실 가족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 저밖에 거의 없거든요. 다른 이제 동생들도 게임을 하긴 하지만 좀 하는 장르가 좀 많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원래 제가 동생도 또 2명이 있는데 제 바로 아래 동생한테 처음에 나왔을 때 나랑 같이 보러 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러 가자 했던 동생도 옛날에 같이 일렌시아를 같이 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왜 일렌시아 기억하냐 하니까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하고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은 뭐라고 반응하실지 사실 예상은 안 가요. 이게 갑자기 왜 네가 나오냐 이런 말은 하시겠죠. 근데 예상이 안 가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도 짐작이 안 가가지고. 근데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면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늘 굉장히 네거티브한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하는 방식, 그다음에 영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 때는 제가 영화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거의 퇴출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과 다니는 4년 내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셨지만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화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세대 간의 다른 매체들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이거나 힘든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충돌하고 경합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밀고 나서 인식을 바꾸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 일레시아가 딱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서의 일레시아가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만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안주했다가 다시 한번 또 들추고 일어났다가 다시 들추고 일어난 것들이 그 들추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게 되는 게 일레시아가 우리한테 준 어떤 하나의 일련의 삶의 계보였던 거여서 혹시나 이제 그런 상황들 안에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감히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영화 속에서 제가 했던 얘기와 비슷한 부분들이지만 영화 속에서 게임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닮았다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과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교차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랑 뭐랑 교차한 부분? 현실? 사회. 현실 사회. 예, 우리 사회. 아마도 영화 시작하면서 일레시아의 처음 탄생을 IMF로 두시고 IMF 2년 후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아마 일레시아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지점들의 현실 사회의 이야기. 그걸 조금 더 확장하다면 온라인의 게임과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또 교차하게 만들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에는 약간 추억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옛날 게임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추억 때문인데 사람이 그 추억을 그리워할 때가 보통 이제 현실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결핍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향수 이런 향수병에 걸리는 거다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어떤 영화 테마를 딱 잡고 제작을 시작했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막상 향수 때문에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방문은 하지만 그 근처로 이사를 가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일레시아를 추억한다면 들어왔다가 이런 곳이 있었지 추억이네 하고 종료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린 종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남아있는가를 좀 주목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게임에 남아있는 이유가 추억이나 향수 때문이 아니고 게임에서 어떤 게임에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만큼 수치가 오른다는 것 거기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쓴다던가 뭐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섭렵하면서까지 내 캐릭터의 레벨에 집착하고 뭐 0.001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 일레시아 안의 시스템이. 그 숫자 하나가 바뀌기를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뭔가 내가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온 경우가 오히려 되게 많고 대부분이고 근데 남들은 너무 쉽게 어떤 자기만 가진 어떤 방법으로 그걸 너무 손쉽게 이뤄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레시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향수가 아니라 그 향수 얘기는 거의 영화에서 다 뺐거든요. 그래서 향수가 아니라 그런 성취감 그 다음에 일레시아 유저들이 다 무기력해 보여서 우리도 막상 헬조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막상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뭔가 여기를 탈출해야만 해 이 생각만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 이런 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가 IMF를 만나게 됐고 IMF에서 모든 원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IMF 이후 이 자유도가 무한대인 게임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시대 상황들에 맞춰서서 그러니까 일레시아를 IMF 2년 후 이렇게 소개했던 것도 사실은 되게 신선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과 사회를 연결을 시키는 것도 그랬지만 근데 게임이 결국은 그 게임 뒤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영화 안의 구조를 통해서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게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상들이나 인상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 관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 영화는 되게 통렬하게 깨주고 있는 느낌들이었고 그들의 관계, 그렇게 만난 관계들이 얼마나 돈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영화가 되게 그 현실과 사회화라고 할 때 온라인의 게임과 그 다음에 현실 사회의 관계와 더 나아가서 영화라고 하는 매체와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같이 조율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되게 멋지게 그려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게임에서의 내연이 전지현과 현실에서의 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과 그 다음에 영화의 제목에서 내 언니 전지현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왔던 부분들까지 내 언니 전지현과 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동일한 질문으로 영화 안에서의 게임에서 내 언니 전지현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실에서의 나가 또 어떻게 다른지라고 하는 걸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기보단 좀 주어진 일을 위주로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성격도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뭔가 현실에서도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모이면 하나도 안 갔거든요. 약간 그냥 저는 혼자 조용히 집에 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너무 뭐가 자꾸 하고 싶어요. 뭔가 현실에서는 다 하기 싫은데 이 쌓여있는 걸 다 하기 싫은데 게임만 들어가면 오늘은 이걸 해볼까?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볼까? 이걸 올려볼까? 오늘은 이 퀘스트를 한번 해볼까? 너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려고 자꾸 들어간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 생활 패턴이나 성격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게임 안에서는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현실에서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게임 안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이 친구들이 현실 친구들이 되면서 실제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일레시아라는 10년 동안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현실에서의 나와 게임 속 내가 뭐 그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성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레시아에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사실 일레시아에서 그렇게 레벨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레벨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레벨 높다고 이렇게 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 노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내 언니 전지현과 나가 분리되지 않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같은 이야기들이라면. 근데 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한 장면에서 넥슨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자세가 비굴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우리는 그냥 다 동등했고 예쁜 반말들을 쓰면서 지내고 있는 사이이고 바깥 사회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거나 요청을 할 때 부탁하는 요청이 아니라
우린 당당하게 서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토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음악처럼 일종의 쾌감 같은 게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평과 동등이라고 얘기하는 관계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계속 질문을 할 때 이제 아마 뒤쪽 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레시아의 지금의 일레시아는 또 어떤 모습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후에 영화가 만약 또 바뀐다면 더 살을 붙여서 영화를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는지까지도 궁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또 게임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일레인시아는 그 영화가 처음 개봉할 때 잠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이슈가 되면서 잠깐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가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 영화를 찍었을 때보다 더 없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다음 넥슨에서도 뭔가 이렇게 많이 고쳐주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두 개만 손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전체를 다 뭔가 갈아엎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근데 되게 기본적인 것도 좀 안 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일레시아 유저분들은 좀 뭔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뭔가 변화가 없어서 다시 나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 지금 일레시아는 저도 요즘엔 안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냥 없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게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붐을 또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무너져가거나 소생하는 공간들에게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간신히 소생하게 했다면 그 소생을 하게 하는 순간에 또 다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더 이상 내가 닿지 못하는 공간으로 가고 난 다음에 기존보다 더 폐허가 되거나 더 닿을 수 없는 공간이 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의 공간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도시의 공간들을 생각하기에도 또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아마 같은 부분들일 것 같아요. 레렐님께서도 이제 사실 현실 사회에서 감독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도 감독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영화로 같이 연결이 되고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현실에서의 감독님과 영화 속에서의 감독님, 그러니까 그 게임 속에서의 감독님이 좀 어떻게 달랐는지 레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 입장에서요? 처음에는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처음 만났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길드의 길마고 난 그래도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찍는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되게 짧은 시간인데 엄청 급속도로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막 저도 막 이렇게까지 사실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올 줄도 몰랐고 되게 어제도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자리에도 오고 너를 이렇게 만난 게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게 진짜 인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그리고 사실 저는 근데 저도 사실 이 친구 말고도 다른 게임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서 알게 된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다르다라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 만나면은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제 만나면 거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그런 큰 차이는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살면서.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자체가 사실 이미 벽을 가르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약간 우매한 질문에 현답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까지로 관객과의 대화는 마치고 영화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속에 관련된 이야기 짤막하게 하면서 관객과 인사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영화는 이제 VOD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디액트에서 이 영화를 처음 만든 만큼 이제 미디액트에서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을 4시간 정도 푸는 강의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제작부터 후반 그리고 처음 개봉하는 그 배급까지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개봉할 줄도 몰랐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 최근 2년이 너무 좀 꿈만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앞으로는 뭘 네, 여러분들 미디액트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미디어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거기서 워크숍을 하고 제작 워크숍도 있고 뭐 다양한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거기에 강의 프로그램 중에 감독님의 이제 4시간짜리 이 전체 장장에 그래서 저도 꼭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불쑥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무주 산골영화제 계속해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